자, 7번. 자, 민법 총칙 문제만 10문제 풀고 그다음에 물권 문제는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 현실적으로 아시겠죠? 자, 47번 보겠습니다. 조건 기한. 47번은 조건 그리고 기한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나온 거네요. 그렇죠? 7번 문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건 기한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나오죠. 자,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149조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상, 보담,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이 다 가능하다고 149조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 아니죠. 147조 제1항.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고 조건 성취 효과에 소급효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특이하게 해서 소급효를 약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망에 의해서. 그다음 3번, 4번은 가장조건인데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된 경우 무슨 조건이라 그러죠? 기성조건.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인가요? 기성조건이 151조 제2항이네요. 기성조건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그게 정지조건으로 붙어있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이건 조건 없는 거네요. 조건 없이 효력 발생하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다음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됩니까? 이건 151조 제1항이죠. 자, 불법 조건,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할 때 불법 조건이라 하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아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건데 특약, 기한 이익의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도 있고 종류가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하는 두 종이 있는데 자, 이런 건 제가 뭐라 그러냐 이거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똑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강사들이 대한민국 민법 중개사 강사들이 이거 설명하는 강사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안 나온다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 듣보잡, 소위 말하는 듣보잡 있죠. 듣보잡이 뭐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에요. 내가 1년 동안 학원 시스템을 따라왔는데 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답 아닌 거죠, 그냥. 답일 리가 없죠. 왜요? 답은 중요한 걸 물어보려고 답으로 만드는데 이거 듣도 보도 잡놈이 답이 되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 구색 가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도 물론 이제 전제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 안 하면 전부 다 듣보잡이거든. 그거 말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아예. 이건 제껴버리고 다른 거를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실 필요도 없고 넘어갑니다. 그냥 시간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고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없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8번요. 48번은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 소급효의 반대 개념은 뭐죠? 장래효. 그러니까 뭔가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때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고 이런 장래효도 있고 어떤 특정 과거 시점으로 돌아와서 발생하고 돌아와서 소멸하고 그런 소급효도 있죠. 자, 취소는 어때요? 여러분들 취소? 일부 취소든 전부 취소든. 취소 141조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예요. 계약한 날로 소급해서 무효예요. 3월 1일 날 계약하고 4월 1일 날 취소했어. 그러면 3월 1일부터 무효예요.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건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해지는 해제하고 다른 거죠. 550조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3월 1일 날 계약을 했다가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효과는 다릅니다. 해제를 해버리면 3월 1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계약효로 없어지는 거예요. 소급효. 해지는 한 달 동안의 유효한 효력은 건드리지 않은 채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없애는 게 뭐죠? 해지. 550조를 읽어보시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다가 끊고 우유를 받아먹다가 끊는 게 그 개념이 해지예요, 해제예요. 해지지. 3년 동안 잘 받아본 것을 뒤엎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부터 다음 달부터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해지, 장래효입니다. 그 다음 기한 도래의 효력 152조. 자, 시기가 달려있는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가 달려있는 법률행위는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돼 있어요. 그때로부터 생기고 그때로부터 잃고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장래효죠. 이거는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정할 수도 없다 그러죠. 기한 도래 효과는. 그 다음 4번 무효행위인 걸 알고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139조.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죠. 이때 새로운 법률행위는 내용이 새롭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한 거다. 다시 했으니까 그날부터 생겨요. 효력이 소급해서 생겨요. 그날부터 생기는 원칙적 장래효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문제인데 5번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시, 본등기 한 물권 변동 시기.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등기를 3월 1일 날 해놓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 다음에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월 1일 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그럴 때 소유권의 취득 자체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권의 변동은 언제 이루어지고 본등기 시, 이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그 순위는요. 가등기 순위 번호가 3번이었으면 여기 4번 따로 안 달고 3번 그대로 물려봤거든요. 가등기 이후에 뭐 7월 1일자, 8월 1일자로 다른 애들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걔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순위 보존 때문에. 그러니까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의 순위에 의하는 거죠?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것이지 순위만 그 순위를 받는 것이지 물권의 변동 자체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 본등기예요. 그러니까 소급효가 없는 거죠. 이건요. 물권 변동 시기는. 됐습니다.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게 뭔 문제죠 이게 또? 비진의 표시 문제네요. 자 9번 문제인데 비진의 의사표시 문제네. 107조. 9번 여기 또 나왔네. 냈다 나왔네. 그쵸? 통정허위 표시 이건 뭐였죠? 강박이었나? 이건 뭐죠? 착오였나? 이거 뭐죠? 비진의 표시. 냈다 나와버려. 107, 108, 109, 110.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요. 뭐라는 소리죠? 저게 거짓말, 뻥 이런 거죠. 자, 이 사람은 내심의 의사하고 달리 을에게 기부했다. 기부했다는 게 계약으로 따지자면 무슨 계약이죠? 증여계약이죠. 증여계약입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갑이 X 토지의 소유권자였는데 자, 증여할 생각 없이 증여하겠다고 글을 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스스로는 알고 있고 상대방하고 짜지 않았다. 이때 얘가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기부하겠다고 한 것은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죠. 뻥친 거죠. 그쵸? 근데 얘가 그냥 받겠다고 했어. 주겠다 받겠다고 하면 일단 외형상 계약은 이루어집니까? 증여계약이 체결되어서 증여를 원인으로 모두 했다는 거죠.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토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107조가 선언하고 있죠. 107조 제1항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의자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했다 하더라도 원칙은요. 유효 무효. 원칙은 효력이 있습니까? 거짓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의 세계에서는 뻥쳐도. 하지만 예외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였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그럴 때는 무효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증여계약과 이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을의 인식 여하에 달려 있는 거네. 을이 제가 기부할 생각도 없이 기부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전혀 몰랐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유효니까. 맞죠? 을이 저게 비진이 표시였음을 기부할 생각도 없이 기부하겠다고 말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증여계약은 뭐죠?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얘 소유권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당연히 얘하고 소송 붙으면요. 을은 뭐라고 주장할 거야? 나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주장하고 갑의 주장은요.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갑이 이 사실을 입증하면 되죠. 되찾아오려면. 그렇죠? 그래서 입증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던 사실을 입증해서 무효라고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107조 또 2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서 얘 갖고 있을 때는 되는데 이걸 또 팔아버렸어요. 병에게.
근데 병은 저 스토리를 사정을 알까 모를까? 모르는 제3자에게 넘어갔으면 설령 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은 이 계약의 무효를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 선의의 병에게는 여파가 미치지 않습니다. 저게 알았건 몰랐건 선의자에게 넘어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했죠. 이게 이론이 그렇죠. 그래서 자, 옳은 것.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다?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원칙적으로. 유효죠. 비진이 표시도 유효입니다.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답니다. 선이랍니다. 자,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저 계약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할 생각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이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갑이 하는 의사표시가 이게 단독행위인가요? 기부라는 것 자체가 기부는 법률 용어는 아니죠. 그냥 생활 용어고 기부는 계약으로 따지면 무슨 계약이죠? 증여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합의해줘야지 줄 수 있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갑이 한 것은 이 행위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진이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